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이상하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다들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정치 행위자 권력 모형과 같이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정치 행위자 권력 모형이 엘리트냐, 이익 집단이냐,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 과정을 설명했다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이런 이분법적인 과정이 아니라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정부 모형부터 시작하죠.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국회의 의원, 상임위원회 의원들, 그다음 행정부의 관료들, 거기에 이익 집단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쳐서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을 만들죠. 이들 굉장히 호혜적인 삼자 연맹이고요. 이 하위정부 모형은 1960년대 분배 정책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슈 네트워크.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요. 이들 사이의 연결은 굉장히 느슨한 연결,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정한 연결, 그래서 개방적인 형태의 연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연결이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합의 역시 제한적 합의고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롯은 정책 공동체. 다양한 행위자들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다양한 행위자, 얘도 다양한 행위자.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폐쇄적. 주로 누가 들어가냐면 제가 고상한 연구학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자나 전문가나 정부의 관료 이들이 보통 들어가고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는요, 좀 폐쇄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그리고 안정적인 채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폐쇄성을 보통 비교하면 얘가 제일 폐쇄적이고요. 하위 정부가. 그 다음 얘가 폐쇄적이고, 그 다음 얘가 폐쇄적이죠. 모든 참여자들이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자원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교환 관계가 상당히 교환적인 정합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건 3종 오류입니다. 정책 문제 구조화 시킬 때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3종 오류죠. 정책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 영리에게 절대 발생하지 않는 오류, 1종 오류입니다. 정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것,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오류, 2종 오류입니다. 애초부터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것, 이게 3종 오류가 되죠. 또한 던이란 학자는 지금 보시는 이 3종 오류뿐만이 아니라 정책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구조화 기법들을 통해서 정책 문제의 구조화가 제일 되어야 정책 문제가 의제화되기 쉽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존속기관이나 형성 과정을 사용하기 위해 포화 표본 추출 방식을 쓰는 것 경계 분석입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게 불확실한 원인인지, 어떤 게 확실한 원인인지를 파악해 주는 것, 이거는 계층 분석.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기법은 가정 분석이죠. 당면한 문제 요소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구성 요소들로 분해를 해서 논리적인 추론, 추상적인 정책 문제를 우리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는 것, 바로 분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분석을 통해서 계층 분석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유사성을 통해서 정의하는 과정은 유추 분석의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선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것.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민간 부분을 포함합니다. 대부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 의존성에 기인하고요. 하위 정부는 선출직 의원, 정부 관료, 이익 집단,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죠. 페클론은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 개방적인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묘사하기 위해서요. 바로 대안적인 모델, 우리가 얘기하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강조하고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의 행위자,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입니다. 이슈의 성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60년대 등장했던 하위 정보 모형이나 이 70년대의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 많고요.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10번 요 전체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3종으로도 볼게요. 1종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마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리는 경우. 이게 1종 오류고요. 2종 오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는 오류, 2종 오류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3종 오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12.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 얘기할까요? 가정 분석은 네, 정책 문제들의 여러와의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가설을 분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전에 건의되었던 정책부터, 가정부터 차례로 분석하고요. 계층 분석은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것, 이걸 다시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현재 계층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층분화는 원인을 불확실한 것이냐, 확실한 것이냐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경계 분석은 존속기간, 형성과정, 정책 문제의 형성과정 파악하기 위해서 포와 표본 추출이란 기법 사용한 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를 선정하고요. 분류 분석은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당면 문제들을 구성 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추상적인 정책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들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책 네트워크의 주요한 참여자는 정부의 관료, 선출직 의원이 일단 맞습니다. 이들이 자유정부의 주된 참여자이자 이들을 우리가 철의 삼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2번입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틀렸어요. 일단 이 이슈 네트워크에는 비교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폐쇄나 안정적이나 지속적이라고 설명하지 않죠. 보통 폐쇄성이 제일 강한 게 하위 정보 모형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가 가장 폐쇄성이 떨어집니다. 개방적이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일시적인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통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요. 정책 공동체 특징이 보통 이래요. 폐쇄적, 안정적, 지속적. 그 다음 이슈 네트워크가 일시적, 느슨한 이런 표현들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정책 공동체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대요.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다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책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요 이슈 네트워크하고 정책 공동체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내용을 보실 때에는 이게 하위 정보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슈 네트워크에 대해서 혹은 정책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보통은 나타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를 풀어주셔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8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단 문제 다 풀었고요. 저희 내일 21차에서 마지막 9번, 10번까지 풀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예요. 오늘 하루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안녕.